안녕하세요. 둥이아빠입니다. 어제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627 정책의 후폭풍과 97 공급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수도권 주요 상급지의 부동산 가격 폭등, 가히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다 보니까 추석 전부터 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에 대한 썰들이 많았었는데요. 둥이아빠가 지난 영상에서 예측해드린 대로 주요 상승 지역의 규제 지역 지정, 그리고 추가 대출 규제를 포함한 수요 억제 정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둥이 아빠가 이재명 정부 취임 4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바로 10, 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지역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인지, 특히 그 중에서도 검단 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검단 신도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검단 둥이아빠 부동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둥이아빠가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둥이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오픈 톡방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현재 1,100분이 넘는 인원이 함께 소통하고 계시고요. 검단신도시 현안이나 각종 부동산 정보들은 물론이고 검단신도시 시세나 급매물 정보도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톡방 검단신도시 부동산 정보방 바이 둥이아빠 검색하시거나 이번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정책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제지역 지정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 억제.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서 과천, 분당, 광명, 용인 등 수도권 주요 상급지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 구매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통해 구체적인 자금 출처도 증빙을 해야 하고요. 주담대 관련 LTV 한도도 무주택자 기준 기존 70%였던 LTV 한도가 40%로 축소가 되면서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정책이 규제 지역 내 주택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수요를 억제하겠다. 우선 15억 이상 주택의 대출 한도를 최대 4억 원까지만, 그리고 2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2억까지만 허용을 하면서 고가 주택의 거래를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고가 주택이야 우리가 쩐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건데, 결국 비싸고 좋은 집 살고 싶으면 대출 받지 말고 네 돈으로 살아. 현금 부자들 외에는 상급지 갈아타기나 투자로 돈 벌 생각 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거기다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지금 시행 중인데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에서 3%로 상향을 하면서 실질적인 4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거와 진배 없다. 언론에서는 15억 이상 고가주택 관련 대출 규제만 부각이 되지만 결국 15억 이상 주택뿐 아니라 모든 주택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시킨 거죠. 진짜 무주택자분들 앞으로 내 집 마련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세 번째도 바로 짚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입니다. 이번에 토기과열지구 지정한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알다시피 부동산은 건물 플러스 토지입니다. 결국 집 사고 팔 때 허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짤 중에서 토어제 지역에서 옆 단지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지자체 공무원이 왜 이사를 가려고 하냐. 그래서 이분이 내 식구인데 애들이 커서 큰 평수로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내 식구면 24평에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허가를 안 내주려고 했다. 뭐 이런 짤도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외에 집을 사서 임대를 주는 행위,
이런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시장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을 토어제로 묶어버리면서 이런 지역들의 전세난 심화가 수도권 전체의 전세 물량 부족 그리고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튼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대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통해서라도 수요를 억제하고 또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핸들링하겠다 하는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규제 지역 지정을 하면 인근에 위치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또 몰릴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걸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둥이 아빠가 봤을 때 이번 역시 문재인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제가 항상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이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고 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찔끔찔끔 이렇게 묶느냐 아니면 왕창 묶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둥이 아빠 단톡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검단이 속한 인천도 이번 규제 지역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들 하셨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 그 요건이 있습니다. 아마 인천이 그 기준에 속했다면 이번 정부 특성상 인천도 규제 지역에 포함을 시켰겠죠. 네. 여튼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지역 위주로 왕창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출도 이렇게 찔끔찔끔 규제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왕창 규제를 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네. 그럼 여튼 이번 10.15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한번 예상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15억 이상 주택은 거래량이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영끌족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 네, 이런 분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 중에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중저가 지역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번 정책의 수혜 지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산이나 덕은, 동탄 등과 함께 검단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네, 사실 당연한 시장의 원리이긴 한데 그럼 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정책의 수혜 지역으로 검단을 주목을 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첫 번째로 교통망, 네,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현재 검단 신도시에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이라는 중전철이 개통을 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검단 신도시 아라역에서 한정거장이면 공항철도 계양역이죠. 네, 계양역에서 환승을 통해 서울 4대 업무지구인 마곡지구까지의 이동시간은 채 2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 직결철도는 아니더라도 이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 하나만으로도 네, 검단은 서울 생활권 안으로 완전히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현재 예타 통과까지 발표가 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아마 올 연말에 있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이 서부권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강남까지 이어지는 GTX-D 노선이 확정 노선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예타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도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공항철도의 고속화 작업 및 공항철도와 9호선 연장, 예,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 연장, 계양 홍대선의 계양역 연결 등 검단 신도시 교통 여건을 개선시켜줄 크고 작은 교통 호재들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예정이고요. 두 번째, 네, 일자리 유입에 대한 기대감, 네, 이 부분도 검단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검단은 서울의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2기 신도시죠. 규모만 해도 계획세대 7만 5천 가구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서울 강서쪽과 가깝기 때문에 대표적인 마곡 배후 도시로 꼽히는데 마곡에는 이미 LG 사이언스파크나 코오롱, 롯데 등을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들이 입주가 되어 있죠. 최근에도 DL그룹, 이랜드, 대명 소노 등 대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서울 4대 업무지구로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마곡지구까지의 직선거리는 10km 내외로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마곡의 성장이 검단의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 인근 대장 신도시의 SK와 대한항공의 이전이 확정이 되었죠. 또 교통망 부재로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계양 테크노밸리도 최근 홍대 대장선이 계양역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형 IT 기업, 이 대형 IT 기업이 뭐 네이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형 IT 기업이 입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는 소식과 함께 첨단 산업벨트로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 주변으로 양질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와 대장 산업단지의 규모, 면적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단은 직주 근접의 신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이나 현재 시장 환경과의 정합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대출을 비롯한 각종 규제책들로 수요 억제 정책을 펴고 있죠. 10-15 정책으로 인해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최대 대출 한도는 4억, 최소 11억이라는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현재 검단 신도시 대부분 아파트의 구평 기준 시세가 6억에서 8억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큰 영향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물론 자기 자본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검단보다 조금 더 시세가 높은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2, 3억의 자기 자본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쾌적한 환경의 신도시, 서울과의 교통 편의성을 갖춘 발전 가능성 높은 주거지를 찾고 있는 젊은 신혼부부나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검단이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시장에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현재 마곡 엠벨리 전체 15개 단지에서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세 매물이 54건밖에 안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엠벨리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7, 8억대까지 상승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부족 현상은 더욱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 원칙의 측면에서 전세가는 더욱더 상승을 하겠죠. 여러분, 전세 수요자 이분들 다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상승한 가격에 전세를 또 구하실 거고 또 일부는 월세살이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예산 안에서 인근 지역 매수 가능한 선택지를 찾을 겁니다. 검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전세가가 눈에 띄게 올랐죠. 사실 공급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세가가 저렴합니다만 근데 이 부분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선행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는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결국 마곡을 비롯한 서울 강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전세난 가중과 함께 검단 신도시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렇게 또 검단을 밀어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 동희 아빠가 왜 많은 전문가들이 10-15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검단 신도시를 주목하는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15 정책으로 고가 주택 시장은 꽁꽁 묶였습니다. 시장에 전세는 부족하고요. 전세가는 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또 대출은 어렵고 실거주만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교통 좋고 일자리 생기고 가격 부담이 덜한 곳, 그게 바로 검단 신도시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종합해 보자면 이 시장은 단기 급등 사이클이 아니라 누적된 정책들로 인한 정부 실패가 만들어낸 필연적 폭등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검단 신도시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둥이 아빠였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